안녕하세요. 작은별 라디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어린 신우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신우 때문에 신혼집을 빼앗겼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다가 신혼집이 빼앗겼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1살이 된 결혼한 지는 거의 7개월이 되어가는 여자입니다. 이제 갓 20살 된 신우이가 저희 신혼집에 눌러 앉아 있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결혼한 저희 남편에게는 띠동갑인 막내 동생이 있어요. 시부모님께서 아들 셋을 낳으시고 딸을 정말 낳고 싶으셔서 기를 쓰고 노력하셔서 늦둥이로 드디어 원하던 딸이 나왔다고 해요. 아주 늦둥이는 아니지만 남편 쪽 삼형제가 1년 터울 2년 터울이라 막내인 신우이는 집안에서 온갖 이쁨을 받으며 자랐대요. 특히 저희 남편이 막내 동생을 어릴 때부터 키우다시피 해서 좀 유별나게 이뻐하더라고요. 좀 심하게요. 저희가 결혼 전 연애할 때도 당시 고등학생인 막내 동생 때문에 질투 아닌 질투를 해서 다투기도 했었고요. 저희 결혼식 때도 그 신우이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 와서 통곡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마칠 쯤 하객분들에게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잖아요. 그때 막내 동생이 와서 남편에게 안기며 울며 불며 이제 우리 오빠 못 본다고 어찌나 난리를 피는지 결혼식에 온 제 친구들도 한동안 그 이야기만 했을 정도니까요. 아니 무슨 고등학생이 화장을 그리 진하게 하고 결혼식에 와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헤어진 옛 애인처럼 애절하게 슬퍼하니 이거 뭐 옆에 있는 제가 너무 당황했었어요. 그래도 일단 결혼을 했고 분가를 했으니 전 이제 이 남자는 내 거다 못 건드린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신우이가 또 저희 남편을 뺏으려 합니다. 최근에 저희 신혼집에 눌러 앉아서 살거든요. 신우이는 올해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근데 시댁이 평택이라서 거리가 멀죠. 평택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할 때는 통하기 힘들면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가잖아요. 저도 당연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기숙사 신청을 못해서 자리가 다 차버려서 못 간다고 하네요. 그러자 저희 남편은 주말 내내 차를 끌고 다니며 신우이가 살 자취방을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학교 근처 자취방 있는 동네들이 다 거기서 거긴데 저희 남편은 분위기가 안 좋다 기운이 음산하다 그러며 도저히 자기는 불안해서 안 되겠다고 유난을 떠는데 아니 솔직히 뭐 신우이가 엄청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이쁘다 한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처럼 현관에 잠금장치가 없나요? 요즘 다 튼튼한 문에 경찰도 많고 신우이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들도 혼자 잘만 사는데 저렇게도 유난을 떨어대니 너무 가관이었습니다. 삼형제가 무슨 형사들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며 부동산에 가서 무슨 심각한 사건 취조하듯이 최근 어떤 범죄가 언제쯤 있었냐, 거동에 수상한 사람은 있냐, 경찰들은 자주 순찰오냐 등등 별 이상한 것까지 따지고 있으니 부동산 하는 분들도 저희 시댁 삼형제를 보고는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남편 집안 사람들이 모두 다 서울 생활을 안 해보고 뉴스에 사건 사고로만 접하니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 근데 저는 좀 서운한 게 저도 처녀 시절에는 혼자 원룸에서 살았는데 저한테는 그런 유난을 떨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형사놀이를 하다가 결국 자취방을 못 구했어요. 제가 보기엔 안 구한 거예요. 뭐 어쩌겠습니까. 새학기는 시작되었고 살 곳을 못 구한 신우이는 통학을 해야죠. 통학하는 막내 여동생을 서울에서는 저희 남편이 평택에서는 시아버님이 차로 태워다 줬습니다. 보름 정도 지나니 저희 남편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회사에서 퇴근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막내 여동생 태우러 가고 기차역까지 바래다 주고 그걸 반복하던 중 시댁 삼형제가 저희 집에 왔어요. 새 남자는 제 앞에 쪼로로 앉아서 아주 심각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딱 3달만 막내 좀 살게 해달라며 대학교 적응할 동안만 좀 같이 살아달라고 부탁 아닌 간청을 하는데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신우이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될 소리지만 저렇게 삼형제가 부탁을 하고 있고 저희 남편도 그동안 너무 피곤해하길래 남편 걱정도 많이 되었거든요. 딱 3개월 그렇게 같이 사는 걸로 제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신우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삼형제는 옷가방이며 짐상자들을 가득 들고 오고 우리 신우이는 스마트폰만 보며 들어오더라고요. 최소한 저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는 할 줄 알았어요. 뭐 이제 20살이 돼서 그렇다 쳐도 정말 너무 예의가 없더라고요. 곧바로 자기가 지낼 방을 휙 보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충 짐 정리를 하고 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 시기가 결혼한 지 딱 4달쯤 되던 시기여서 막 신혼집 정리가 끝나고 이제 좀 가구들도 자리가 잡혀가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신우이가 오면서 제가 정리해둔 저희 보금자리가 난장판이 되어갔어요. 이건 뭐 지네 집입니다. 아주 저렇게 편할 수가 없네요. 빨래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세탁기 근처에다가만 놔주기라도 하지 뱀 허물 벗듯이 아무 곳에나 던져놓고 옷은 또 뭐 그리 많은지 빨래 절반이 신우이 거예요. 화장품은 무슨 일회용만 사는지 한 번 쓰고 쌓아놔요.
신우이는 늘 의자에 옷을 던져놨는데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은 의자가 지 혼자 넘어지더라고요. 전 도둑이 들어온 줄 알고 심장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주방에 컵이 하나도 없어서 집안을 다 찾다가 정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신우이 방을 열어봤는데 책상 위에 컵이 8개가 있었습니다. 물도 반 이상 남아서 그걸 다 합치면 큰 생수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신우이가 떡볶이에 환장을 합니다. 자주 시켜 먹더라고요. 물론 지 혼자서요. 남편이 매번 시켜줘요. 다 먹었으면 좀 치우던가 그냥 식탁에 던져놔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떡이 다 붙고 엉켜서 굳어요. 그걸 그냥 버릴 수가 없으니 전 그걸 숟가락으로 긁고 띄어서 음식물 봉투에 버리고 저희 집 음식물 쓰레기 절반이 떡볶이더라고요. 나머지 절반이 어묵입니다. 게다가 음식물 봉투는 투명해서 다 비쳐서 창피해 죽겠어요. 한마디만 더 하면 그놈의 고데기를 썼으면 좀 제발 좀 코드 좀 빼놓고 가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집어서 일주일 정도 물집 잡혀서 고생했었습니다. 진짜 내 딸이었으면 등짝을 세게 확 쳐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3개월이니 뭐 늘어놓고 이러는 건 100번 양보해서 제가 참을 수 있습니다. 남편도 저리 좋아하고요. 그냥 어디서 큰 게 하나 맡아서 키운다 생각하고 말 안 통하는 짐승 보살피는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신우이가 남편을 너무 따릅니다. 거기다 남편이 신우이를 너무 이뻐합니다. 만약 신우이가 학생이고 어리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제 20살 성인이잖아요. 다 컸잖아요 이제. 근데 둘이 거실에서 알콩달콩 저러고 있으면 순간 이 집에서 저 둘이 신혼부부고 저는 무슨 어디서 일하러 온 사람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정말 아닌 거 알겠는데도 질투가 너무 납니다. 아무리 자기 집이라고 해도 새언니랑 있으면 그래도 남이잖아요. 근데 옷도 정말 너무 편하게 입고 요즘은 무슨 바지가 그렇게 짧게 나오는 건지 가끔 뒷모습만 보고 하이 실종한 줄 알고 깜짝 놀랍니다. 저도 경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게 입기도 그렇고 또 무슨 애교가 저리 많은지 남편 옆에서 꽁냥꽁냥거리면 남편은 세상 좋아 죽습니다. 제가 옆에 있을 때 저 정도면 제가 없으면 둘이 어떨지 상상도 못하겠네요. 그리고 그놈의 고데기 제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15만 원 정도 하는 거 좀 좋은 건데 비싸서 망설였어요. 근데 그 망설이는 모습을 제가 남편 앞에서 열심히 티나게 망설여줬습니다. 그럼 사줄 줄 알고요. 근데 그보다 더 비싼 20만 원이 넘는 고데기를 신우이가 아침에 자기 머리카락 태웠다고 징징거리자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주는 겁니다. 진짜 저 두 놈 머리카락을 잡아다가 다 태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이젠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눈치만 줬는데 정말 전혀 못 알아먹길래 조금 자세하게 말했더니 저보고 참으라고 하고 그래서 진짜 아주 디테일하게 모두 다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하더니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는 신우이 방으로 가더라고요. 신우이 방에 들어가서 둘이 뭔가 이야기를 하더니 그러다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또 막 다독이고 그럽니다. 혼내려 갔다가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냥 먹먹하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되자 전 좀 변할 줄 알았는데 그냥 그대로네요. 옷이며 쓰레기며 택배 박스며 그대로입니다. 제가 낮에 외출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 집안 꼴이 정말 난장판이더라고요. 이번엔 닭발을 시켜 먹었네요. 전 하나도 안 치우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한동안 천장만 보고 있었네요. 그러다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에 오더군요. 남편도 집안 꼴을 보고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방에 누워있는 저를 보고 저에게 닭발 시켜 먹었냐면서 당신 닭발도 먹을 줄 알아?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5년을 남편과 연애하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신우이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신우이가 엄청 놀라더라고요. 제가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닭발 드셨나 보네요. 먹던 닭발을 그대로 둔 거 보면 저보고 치우라는 거죠. 제가 그동안은 정말 다 참고 말없이 다 치웠어요. 아시죠? 그동안 그 많던 택배 박스며 떡볶이, 빨래들 말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전 아가씨 엄마가 아니에요.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저렇게 늘어놓는 건 심한 거예요. 앞으로 한 달 넘게 같이 지내야 하는데 자기가 늘어놓은 건 자기가 치우는 게 서로를 위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갑자기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신우이가 우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달려오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 보다가 신우이에게로 달려갑니다. 안아주고 다독여주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방문해서 멍하니 서서 바라봤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게 다 폭발하는 기분이 들었네요. 그리고는 다음날 저는 출근을 하지 않고 짐을 쌌습니다. 신우는 제가 계속 짐을 싸자 이상한 걸 느꼈는지 저에게 계속 어디 가냐며 물어봤고요. 전 대꾸도 하지 않고 하나 둘씩 제 짐을 모두 싸기 시작했어요. 큰 가방으로 내 가방이 나오더라고요.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와서 싸야겠다고 생각하고서는 일단 그것들만 들고 친정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신우가 제 가방을 붙들고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가방을 옮기려고 했어요. 그렇게 아파트 현관에서 신우랑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신우는 가방을 붙잡고는 가지 말라고 하고 저는 그 가방을 끌고 나가려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어떻게 알았는지 갑자기 남편이 헐레벌떡 들어와서는 저보고 짐 싸서 어딜 가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집은 더 이상 신혼집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원래 살던 집에 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까지 제 가방을 붙잡고 놓지 않더군요. 그래서 가방을 다 내팽개치고 몸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이유도 없었고요. 며칠 뒤 남편의 삼형제가 저희 친정집으로 오더니 거실에 세 명이 쪼로로 무릎 꿇고 앉아서 저에게 잘못했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생각이 짧았다고 했어요. 전 거기서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알았다고 대신 여기 친정집에서 3개월만 지내다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그 신혼집에 자기 혼자 있냐며 빨리 가자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친정집에서 3달 동안 같이 살다가 가자고 했어요. 그럼 나도 다 용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남편도 느껴봐야 한다고. 그래야 제가 화가 풀릴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더군요. 옆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들도 무슨 3달을 같이 사냐고 미쳤다고 하셨고 그럼 딱 3주만 지내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알겠다고 하더니 그날 저녁 자기 짐들을 다 싸서 저희 친정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3주 꽉 채우고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처음에는 불편해 하시더니 나중에 3주 다 되어서 나가려 하자 엄청 아쉬워하셨어요. 남편은 3주 동안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신혼집에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이 오면 무조건 친정집에 신혼집 차릴 거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단 그렇게 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신우는 알아서 자취하며 대학교 잘 다니고 있고요. 이제 남편의 그 삼형제들도 저에게 뭐 해달라는 부탁을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저 때문에 많이 놀랐을 겁니다. 근데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려고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막둥이 늦둥이의 동생이지만 신혼집까지 와서 그러는 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마 저 같았어도 당장에 집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참 잘하셨습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아주 나중에 그 어린 신우가 결혼을 해서 신혼집을 차리면 닭발 사들고 한번 놀러 가세요. 딱 하루만 있다 와도 그때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죠.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